자, 안녕하세요. 유동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물리학 도 10차시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수업 주제는요. 무게중심과 안정성에 대해서 수업해 볼게요. 자, 먼저 인사는 선생님이 할게요. 자, 학생 여러분, 차렷! 선생님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동준 선생님이 인사 담당이었어요. 자, 먼저 지난 차시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지난 차시에는 우리가 돌림임 역학적 평형이라는 걸 했었고요.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자, 평형 상태를 먼저 볼 건데요. 평형 상태는 우리가 병진 운동을 하지 않아요. 더하기 회전 운동도 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했었어요. 이 병진 운동을 잘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좀 알려주면요. 어렵지 않아요. 물체가 위치가 변화하는 운동이에요. 자, 먼저 평형 상태를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요. 실제로 평형 상태를 우리가 정지 상태도 평형 상태고 등속 직선 운동 그리고 회전을 안 하는 상태 또는 등속 원운동 하는 상태가 이게 다 평형 상태예요. 물리학에서는 이 운동 상태를 다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고등학교에서 평형 상태를 다룰 때는요. 이거를 다뤄요. 정지 상태랑 회전을 하지 않는 상태를 요 두 개만 다루거든요. 요 두 개만을 이렇게 해서 다루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지하고 물론 이제 이 정지는 병진 운동을 안 하는 상황이에요. 병진 운동 안 하고요. 이와 동시에 회전을 안 하는 상태를 우리가 이 평형 상태 중에서도 정적 평형 상태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가 다루는 이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평형은 오로지 역학적 평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 정지 상태 더하기 회전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다루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했었을 때 우리는 역학적 평형이라고 해요. 이게 어디 과정이냐면은 고등 과정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위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고 등속 원 운동에 대한 이 평형 상태의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대학교 가서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지 상태와 회전하지 않는 정적 평형 상태 이것을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하고 이 부분만을 우리는 다루게 됩니다. 알겠죠? 자,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자, 오늘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미시적 관점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무게를 분석할게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가 오늘 물체에 작용하는 무게라는 거는 중력이 되겠죠? 중력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세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미시적 관점,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작은 세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말 한번 차분히 한번 요 화살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자연계예요. 그쵸? 그 자연계에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자연계에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사실 어느 하나 큰 덩어리의 질량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고 실제로 매우 작은 수많은 입자들 어떤 물리적 관계를 통해서 모여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자연계에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고 수많은 입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2번. 그러면 그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중력이다라고 하는 데는 무게예요. 이 중력을 분석하고 싶어요. 살펴보고 싶으면은 뭐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수많은 입자들이 다 질량이 있거든요. 이 각각의 이 미시 입자들 질량이 있는 미시 입자들의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시 입자들도 각각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 질량이 있다라는 거는 지구가 당길 힘을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따라서 이 미시 입자들에 작용하는 우리는 중력을 모두 구해서 모두 어떻게 해줄까요? 모두 더해줘야 한다. 다시 한번요. 물체 전체의 중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물체는 어차피 수많은 입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입자들에 작용하는 중력을 모두 더해줘야 큰 물체의 중력을 한번 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즉 무게를,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모두 더해줘야 하는데 이 2번의 방법을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방법은 적분이에요. 방법을 통해서 그 물체의 전체 질량이 하나의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모여 있는 상황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다시 한번요. 2번 방법이 실제로는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적 방법을 좀 사용을 해서 물체 전체의 질량을 하나의 점으로 모여있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면 이 방법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리가 가능한데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가능하다. 그래서 자, 아까 에서 계속 볼게요. 그래서 3번 그 물체의 질량이 그 모여있는 물체의 전체 질량이 하나의 점에 그 모여있는 이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이 말뜻 자체는요, 물체의 어디에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보면은 물체의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이다라고 봐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같은 상황인 거니까는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요. 4번. 자, 참고로 하나 할게요. 참고로 그 물체의 질량이 균일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질량이 이렇게 물체에 분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질량 분포가 물체의 모든 구역에 같게 배치, 동일히 배치, 동일하게 배치. 그러니까 어느 물체의 어느 위치에 질량이 원래 많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위치에는 질량이 조금 위치할 수도 있을 텐데 질량이 균일하다는 말은 어느 부분에 많고 어느 부분에 적고가 아닌 모든 위치에서의 질량이 동등하게 배치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질량이 균일하다라는 말이요. 그래서 그 이때는 질량이 균일한 물체의 무게 중심은요, 바로 어디냐? 직관적으로 알겠죠? 어디냐면은 바로 물체의 정중앙이다.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무게중심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으로 이제 무게중심이랑 물체의 안정성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이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2개 그려놨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물체의 안정성, 무게중심으로 한번 볼 거예요. 무게중심 측면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면은 물체가 네모난 물체가 하나 있고요. 이 물체는 균일한 그 질량 분포를 가진 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바로 여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O는
무게중심. 줄여가지고 무중이라고 할게요. 무게중심이 될 거고, 검은색으로 쓸게요. 자,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지면이 얘를 중력으로 아래로 이렇게 잡아당길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그쵸? 다시 이렇게 잡아당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조금 한번 이해하기 편하게 조금만 약속을 해볼게요. 여기를 A점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B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A점과 B점의 세로축은 연장선을 하나 그을게요. 이렇게 하나 그을게요. 연장선을요. 이렇게 그으면은 A와 B 사이에 구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 구역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만 풀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물체를 살짝 기울인 상태예요. 그쵸? 기울였는데 어떤 상황이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물체는 이렇게 나중에 탁 원래 자리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건데,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얘가 회전을 하게 돼야 돼요. 원래 상태로 가더라도 회전해야 되고, 원래 상태에서 깨지더라도 회전을 하게 될 텐데, 회전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회전축이 있다라는 거고, 요 B점이 뭐가 되냐면 바로 회전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보면은 무게중심이 회전축 아직 안 벗어났어요. 벗어나지 않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정확히 쓸게요. 회전축의 연장선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맞죠? 아직 안 벗어났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아직 무중이 그 A, B, 여기서 A는 여기 말하는 거고 B는 여기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무중이 A, B 영역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이 AB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 물체는 결국에 어디로 회전을 하냐면은 요 파란색으로 슝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결과를 봐야겠죠.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상태가 A, B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라고 봤을 때는 얘는 안정을 유지. 조금 이렇게 물체를 들어 올렸지만은 이거는 곧 바로 A, B가 원래 상태였는데 안정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높은 경우에요. 안정성이 좋다.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생겼는데 딱 봐도 불안해 보이죠? 그쵸?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아까처럼 약속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좀 연장선을 그으세요.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가 A, B 사이의 구역이에요. 그리고 얘가 무게중심이고요. 얘가 무게중심이 아래 방향으로 있고요. 자, 요 상태에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딱 보니까는 무게중심이 이미 AB 영역을 벗어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이 다음 단계에서 어느 식으로 회전을 하겠냐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물체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회전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원래 상태가 깨지게 된다는 거고, 얘는 안정하지 못하다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안정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이 실제로 이 물체의 원래 상태에서 깨지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며 깨지지 않으려면은 어떤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무게 중심의 위치가 요 회전축가의 위치,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이 물체의 영역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 영역에서의 벗어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 한번 무게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본차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는 오늘 뭘 배웠냐면은 오늘 우리는 무게중심하고 그리고 안정성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실제로 이 두 부분이 원래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실험하면 되게 재밌고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좀 이 관련해서 실험 꼭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건축학과 지망하는 학생은 이 안정성이나 무게중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해하고 있으면 평소에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쓰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형성평가로 좀 넘어갈게요. 형성평가는 교과서 26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 교과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교과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본문 내용이고 얘가 26페이지면은 여기 위쪽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배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배의 안정성. 그래서 이 부분을 원리를 정리를 할 거예요. 원리 정리.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기 아래 보면은 그 야외 조리용 산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의 또 안정성 원리를 전공 노트에 정리할게요. 자, 형성평가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할 거고요. 꼭 잘 정리해서 이 부분을 즐겁게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료 인사를 좀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할게요. 전체 셋. 선생님부터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